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원한 제야,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신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 대표님 모시고 4.7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랑이 예상되는 2021년 전국을 진단하는 신춘 대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장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선 지난해 4.15 총선에서 많은 저희 시청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예. 6전 7기를 기대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예, 그 이후 어떻게 지내시는지 예.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신 것인지 어쩐지. 예. 제가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고영신 박사께서 진행하시는 고영신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영신 TV는 가장 사실에 근거해서 정론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준도 다른 이 국민들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하여튼 출연해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저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저를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나이가 지금 금년에는 지금 77입니다. 그러시군요. 작년이 76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작년에 김해에서 출마를 했는데 제가 낙선했습니다. 아마 이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낙선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러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또 새로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편으로는 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한국 정치가 새로워지고 또 한국 사회가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이루음으로써 저의 뜻도 구현코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지금 여권이 압승을 했고 그 이후 어떻게 보면은 문정권의 폭주랄까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문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폭락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하죠. 아주 너무 당연합니다. 이미 이 경제는 파탄나고 또 안보는 실종되고 또 외교는 고립되고 이 교육은 붕괴되는 등 국정 이 총체적으로 파탄된 게 이미 한 2년 전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걸 전부 다 코로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에 잘 대응한다 그래가지고 K방역, 이 코리아가 아주 코로나 방역의 세계적인 모범입니다. 이거 가지고 대충 넘겨왔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방역도 이제는 안 통합니다. 이번에 그 헬스클럽 그 업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습니까? 그렇죠. 정부가 하루 만에 항복했습니다. 뭐 완전히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한국갤럽이 비교적 좀 높게 나오는데도 긍정평가가 38%, 부정평가가 55%고요. 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로는 긍정평가가 35%, 부정평가가 61.2%입니다. 60%를 넘었어요. 60%를 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지지율이 이제 긍정평가 지지율이 30% 밑으로 떨어지면 문재인 정권 내부에서요.
분열 현상, 이탈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끝납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저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미국의 의사당 점령 사태, 예. 트럼프 팬덤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을 벌이면서 민주주의 위기다, 예. 대통령제의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은 미국 사태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비슷하네. 예. 그쪽의 팬덤, 예. 우리 문파 뭐가 다른 게 있느냐. 예. 그리고 대통령제의 그런 포퓰리스트들이 예. 이렇게 집권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도 붕괴되고 법치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굉장히 심각한 우려입니다. 사실 저도 저는 사실 그 토코빌이라는 사람, 토크빌이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이 사람이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사실 고전이 됐습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나 민주주의가 정착하게 되느냐. 사실 미국은요, 미국 독립전쟁 1776년 아닙니까? 프랑스 혁명은 1789년이거든요. 미국 독립전쟁 자체가 우리 말하자면 이 대의민주주의의 신장 발전에 엄청난 세계사적인 공헌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토코빌이 이제 쫙 조사를 했는데 왜 그러냐. 미국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주 잘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미국 민주주의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어떤 정말로 이 폭거보다도 심한 폭거를 의사당을 세상에 온 우리나라 아무리요 뭐 동물국회 해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5명 죽었어요. 경찰관 1명까지 해서. 5명 죽고 완전히 그냥 의장들,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도망을 딱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왜 그러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기초한 이 팬덤 정치가 이렇게 된 겁니다. 뭐냐. 맹목적으로 자기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거든요. 제가 뭐 긴 시간 생략하고요. 미국에도 이 지금 트럼프의 팬덤 현상이 일어나는데 미국도 그 말도 못 합니다. 뭐 딥 스테이트네 해가지고 뭐 저 마귀가 말이요 배후에서 조종한다 하고 뭐 정말 가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요 이해 못지 않습니다. 이 이른바 문바라는 사람들 아니십니까? 대깨문. 그 문바가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망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못 내는 데는 이 문바들의 이 대깨문들의 그 댓글을 통한 협박, 말하자면 문자 폭력이죠. 이것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한국 정치를 굉장히 왜곡, 저질화 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 그 나라 국민의 수준이 정치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데도 문재인이니까 나는 무조건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 이런 국민 가지고는요, 국민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전혀 이런 이 팬덤 정치, 포퓰리즘에 놀아나지 않으실 텐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차근차근하게 타일러서 그렇지 않도록 좀 해야,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가 말하자면 정상화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들도 그런 트럼프 팬덤이 무서워서 말을 제대로 못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진짜 이 문바들 무서워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입을 뻥긋을 못 합니다. 몇 사람 했다가 뭐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건 쫓겨나갔고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까지도 사면설 얘기했다가 아주 그냥 폭탄 세례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문바라든가 이른바 친문 강성 세력들에 대해서 인이 마음대로 그렇게 됐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해라, 문재인 마음대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런 친문 강성 세력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 뭐 대선 과정인가 그때 양념이라고 그랬고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는 당에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양념이나 활력소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친문 강성 대깨문들이 오히려 이제 권력을 문재인이라든가 민주당이 이 대깨문들 친문 강성의 눈치를 보는 하나의 족쇄가 돼가는 그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족쇄가 될 뿐만 아니고요. 그 세력을 망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이번에 미국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팬덤들이 결국은 트럼프를 망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요. 임기가 불과 지금 열흘 정도 열흘 못 남았네. 20일.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탄핵해야 되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탄핵을 하든가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든가 한다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망합니다. 대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깨문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이낙연 씨가 그 말 한 거 아닙니까? 사면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적어줘 하려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깨문들이 막 규탄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망하느냐? 문재인이가 망하고요. 이낙연이가 망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세상 이치가 너무 과도하게 하면 자기가 망하는 겁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장 대표께서 언급하셨지만 문재인 정권이 긍정평가, 그러니까 지지율에서는 취임이후 최저치고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진지한 사실은 반성이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변신, 변화랄까 이런 것이 모색돼야 하는데 최근에 보면은 국면 전환을 한다고 해가지고 내각도 조금 바꿨고 또 1월 달에도 내각 개편이 있답니다만은 청와대도 좀 바꿨습니다만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일단 그 현상만 봤을 때는 전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국민 통합, 화합 등등을 내세우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하는 거는요 한가도 믿을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혹 시간이 되신다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정말 저 말이 좀 심할지 모르겠는데 거짓말쟁이를 넘어서 정말 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사기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기 정권입니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그냥 아주 눈도 깜짝 안 하고 합니다. 이거 지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보도에 보니까 탈정치한다 그런다. 그런 소리, 그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딱 역대 대통령의 그 비극적인 역사 아닙니까? 흑역사가 다시 흑역사가 되는 무슨 거예요? 말이냐? 망명을 하든지 죽든지 교도소 가든지 근데 이게 반복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중간에 사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 내 딴에는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내 이 국정 운영은 실패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안겨줬다. 나는 그래서 임기가 이제는 한 1년 한 3,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년 4개월. 1년 4개월도 못 남았네. 그래 남았지만 내가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난다. 저는 이래 해야, 그래야 흑역사, 말하자면 교도소 안 가고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권은 구제불능입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전환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한데 탈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정책 등을 주도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사표를 냈는데 그대로 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주저앉혔어요. 그러면서 며칠 전 이제 화상 신년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핵심은 대통합, 통합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과연 통합으로 갈 수가 있느냐가 문제죠.
종합으로 저 사람들이 갈 사람들이 별로는 아닌데 네. 그러나 이제 흉내라든지 좀은 뭐 또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원체 자기들이 급하니까. 근데 그 단초가 뭔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석방을 저는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면 이래저래 얘기 말하면 이제 사면해야 될 상황에 왔지만 이제 그 국민 대통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저 석방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든 저렇든 석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말 네. 이 구적폐보다 신적폐가 몇 배나 더 많은데 예. 지금도 무슨 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구속해두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또 여성이고 징역을 지금 4년을 살았습니다. 예. 이걸 계속 구속돼 두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악독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예. 무능해서. 그래서 좀 사면 카드를 활용을 하려고 생각은 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욕먹기는 그러니까 이낙연을 대타로 내세워가지고 사면론을 쓰고 흘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워낙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반발이 나오니까 썩 거둬들인 비슷한 모양을 해서 유보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분리사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졌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뇌물죄니까 성격도 다르고 또 형기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런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보를 하겠다. 유보를 하되 형 집행정지 같은 것으로 좀 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순차사면, 분리사면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옳은 얘기인가요? 전혀 말도 안 되고요. 말도 안 되고 우선 그 사면한다 그러니까 뭐 반대가 있다. 물론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비슷하게 나오는데 저는 그 솔직히 말해서 별로 많이 믿지도 안 하고 또 문바들 그쪽이 반대하는 것이죠. 그쪽이 예. 그런 것 가지고요 제대로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닙니다. 예. 지난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문바들 웃기는 댓글들 보고 양념이라 한 사람 아니십니까? 이게 무슨 뭐 정치 지도자입니까? 완전히 그냥 아이고 건전한 댓글이라면 민주주의를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 악성 이른바 악성 댓글 쓰는데 그걸 양념이라 하는 이런 바보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이명박 대통령하고 뭐 차이가 있다 하는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물러나 버렸으면 탄핵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됩니다. 예. 저는 그걸 많이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도 주장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많이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건 그렇고요. 이명박 대통령 아니십니까? 저는 사실 그 뭐 사안 자체를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 이명박 씨를 구속시키려고요. 몇 분 했습니다. 그렇죠.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돼서. 원세훈만 잡아놓고. 예. 그다음에 그게 안 되니까 특활비를 또 더 텄는데 그것도 또 혐의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예, 또 뭐 이거 접어넣고 이거 넣고 이래가지고 억지로 구속시켰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었다면 그 사람이 한 게 무슨 우리 같이 개인 집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정을 운영하는데 잘못한 게 있었으면요. 그 무슨 뭐 억지로 몇 번이나 이래 해가지고 저 억지다 이 말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뭐 이명박 씨를 잘 모릅니다. 저는 또 이명박 대통령을 본래 지지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보고 별로 저 마음에 지지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왜 22조짜리 그 왜 4대강 사업 아닙니까? 예. 거기에 22조 공사에 그 진짜 국책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만약에 돈을 1원이라도 먹었다면 반드시 그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몇 번을 받았고 몇 번이고 그러고 얼마나 얼마나 조집니까? 더 떴으면 그것도 안 나오니까 결국 예. 자기 회사 다스를 지진 예.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볼 때 이명박 씨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청렴하게 정치를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박근혜 씨하고 이명박 씨 구분하는 거 전혀 그는 또 다른 억지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나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라든가 부동산 여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K방역을 홍보다가 백신 후진국이 돼버렸고 부동산 정책은 뭐 24번인가 5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실패로 돌아가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피폐하다시피 돼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 카드를 내놓을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또 재보선도 있고 거기다가 임기 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문재인 정권이 올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선 하나 이 정권은요, 이 정권은 뭐 여러 가지 무능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말하면 그 유행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예? 내로남불, 후한무치, 적반하장. 뭐든지 잘못한 거는요, 언론 탓이거나 야당 탓이거나 심지어는 국민 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저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이 재야 출신 아닙니까? 재야 출신으로서 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 제도 정당이기 때문에 좀 과격한 주장을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또 지금 김종인 씨가 또 비대위원장 맡아가지고 또 뭐 제대로 야당 역할도 못하는 면도 있고 해서 제가 홍준표 의원 또 안철수 의원 대표 뭐 등등 또 이재호 뭐 등 또 시민단체들 대표들 이래가지고 비상시국 연대를 우리가 조직했습니다. 비상시국 연대를 조직해서 모레 화요일 날 11시에 오후 2시에 청와대 앞에서 화요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에게 문재인 정권의 실정 말하면 이 실패를 지적을 하고 10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이거는 반드시 바꿔라. 또 수용하라. 예를 들자면은 뭐 공수처 문제라든지 또는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하는 이 10가지 또 부동산 또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요새는 뭐 말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역시 지금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10가지를 분명하게 이달 말까지 이걸 수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더 놔두면 나라 망하게 생겼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문재인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정권은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정을 안 합니다. 부동산 정책요. 부동산 정책 24번 내놓고도 아직도 지금도 잘하고 잘 될 거다고 그럽니다. 특히 이번에 방역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장관 아니십니까? 이 지금 동부구치소에 확진자가 무려 지금 1,200명 가까이 됩니다. 전체 재소자의 절반이 둘 중에 한 명은 48%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교도소에는요 개개인이 한 발짝도 지멋대로 못 갑니다. 교도소 뭐 전공 아니십니까? 똑 가두어 있고 접견을 나가도 다 인솔을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가고 그러는 데서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방역 조치를 제대로 강구하지 못한 겁니다. 그 주무장관이 누구냐? 추미애 씨거든요.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근데 자기는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국회에서 얘기 들으셨죠? 저 MB 탓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밀집으로 지어나가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식으로 최연대식으로 지어놨는데 밀집으로 지어놔서 그렇다고. 근데 특히 이게 문제가 이 사람들이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도요. 전에 청와대 뭐 비서실 뭐 이제 정책실장하는 사람이요. 이명박 정부 때 잘못해가지고 그때 게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 대로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에 지난 정권 탓.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제불능입니다. 이거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